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지만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요. 어떤 상태일 때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노인 질환 전문가이신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노년에 걸리기 쉬운 질병이 또 아무래도 따로 있겠죠.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나요? 이제 첫 번째는 암이 많이 걸리고 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치매, 그다음에 파킨슨병,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게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많이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뇌졸중, 뇌경색 같은 거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 근데 우리가 네. 내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네. 어느 한 날 보면 그 병이 많이 진행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있죠. 쉽게 해서 뭐 이제 아까 치매가 제일 무섭다 그랬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증은 다 알지만은 초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을 잘 못 찾아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잘 못 외고 자기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고 이럴 경우에 갖다 치매를 의심하는 거지 그냥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근본에서 자꾸 까먹잖아요, 가끔. 그 까먹는다고 치매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건망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네. 실제로 어제 네. 남편을 딴 데다가 두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일 보고 데리러 갈게 이랬는데 네. 그냥 갔어요. 그 남편이 보기 그런가 보죠.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잖아요. 그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면 기억력이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칼슘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이게 이제 치매로 이어졌을 때는 심각한데 그러면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인병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비만 이런 걸 예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쇠파이프 오래되면 녹이 슬잖아요. 네. 그걸 갖다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있어요. 네. 그게 많게 되면 치매가 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예방하고 세 번째 뭐냐? 치매 예방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라느냐? 여러분 박수 쳐보세요.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손가락 끝이 닿게 박수 치는 거예요. 손가락 끝이. 왜 그러냐? 우리 두뇌를 가장 많이 손하는 게 손이거든요. 진짜? 그다음에 뭐라 하지? 걸어주세요. 걸고 당겨줘요. 걸고 당겨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두뇌를 갖다 자극하기 때문에 좋고 음식을 씹어 먹을 때 30번씩 씹어 잡수세요. 딱딱딱 울리면서 두뇌를 갖다 해주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 고스톱을 가끔 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있어요. 근데 돈 내기를 쳐야 됐고 계산하게. 점 10원이라도 1,000원짜리 하면 쌈박질 나거든요. 왜? 계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를 계속 쓰겠네요. 시간 남용을. 사미자 선생님이 시간 나오는 고스톱이라 치시네요. 파킨슨병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옆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일단은 걷는 게 제가 잠깐 일어설게요. 네. 걸음걸이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걸을 때 보통 사람은 우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크게 걷잖아요. 파킨슨이 생기게 되면 걸어갈 때 이게 약간 짧아져요, 이렇게. 약간. 그게 초기의 증상인가요? 네, 초기에 어느 정도 초기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말이 약간 어눌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나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게 바로 파킨슨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갑자기 걸어가는데 좀 이상하게 약간 조금씩 걷는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상하구나 생각하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그 요양이 가능하지만 네. 환자분들을 위해서 입원 치료로 이렇게 권하는 노인성 질환 뭐 특별히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솔직히 암 같은 환자들은 아주 통증이 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저가는 건 치매 환자 있죠. 치매 환자는 경증은 상관이 없지만은 중증이 되게 되면은 자기가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그다음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집에 누가 한 분이 꼭 붙어 있든지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는 게 서로 가족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병들 같은 경우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집에서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집에 누워만 계시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실 경우에는 또 다른 뭐 질병이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질병 위험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워 있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욕창 문제입니다. 맞아.
왜냐면 움직이질 못하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그 피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 움직여줘야 되는데 솔직한 이유로 그걸 갖다가 시간마다 계속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자주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에어매트 같은 게 있어요. 공기 매트. 공기 매트를 써서 자동적으로 이게 공기가 1357구로 막대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서로 빠지는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럼 저절로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뭐가 많이 생기냐면 누워 계시다 보니까 변비 같은 게 많이 생기세요. 그럴 때는 배를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사지 해주면 장 운동이 저절로 되니까 그걸 해주고 세 번째는 그렇게 누워 계시다 보니까 반대로 또 뭐가 잘 생기냐면은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전 같은 게 생겨서 반대로 또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발을 갖다가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가 누워 있으면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앞뒤 이렇게 운동해주면요 이게 잘 움직입니다. 발이 펌프가 되거든요.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병이라는 게 다 만성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치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보호자가 짜증이 나면은 환자한테 금방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가 웃고 즐겁게 하면요. 그것도 또 전이가 돼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볼 때 나가 너무 힘들게 되면은 자기가 또 병이 생기잖아요. 간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간호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되라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님이었습니다. 지병이 있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간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또 아들의 걱정 이걸 갖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자궁경부암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직접 간병을 하다가 안타깝게 사별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종일 선생님 어렵게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암 사실을 알고 나서요.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 와이프가 보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몸을 맡기는 것도 싫어했고 뭐 그동안에 뭐 살아오면서 제가 또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좀 마음적인 게 해주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 동안 집에서 투병을 하신 건가요? 거의 뭐 한 2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한번 그 병원에 가면은 보통 한 열흘 막 보름씩 이제 입원하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가면은 뭐 하루 이틀 하면은 또 아파가지고 가서 또 치료하게 되고 응급실에 가서 대기하고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원래 몇 번 해야 되는데 이 방사선을 같이 했거든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못했죠. 몸에 이기질 못하고 면역이 약하니까 네. 도저히 병원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중단하고 막 그랬죠. 이게. 그 옆에서 이제 곁에서 간병을 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이 드시던가요? 이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의사님이 이기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거 상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사실 못했는데 좀 좌절도 갖고 너무나 그 참 사실 캄캄했어요. 제가 캄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힘들다고는 사실 생각을 하질 않았죠. 제가 이제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 힘들다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죠.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 간병을 곁에서 해주셨나요? 간병이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지내주는 거, 같이 함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롭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사람이 나이 먹으면은 또 뭐 애가 되고 아프면은
또 애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붙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아내께서 이렇게 고마움의 표시를 좀 하시던가요? 예, 표시한다는 것보다는 좀 미안해했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자기가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걸 또 사실 잃었잖아요. 뭐 조금 이렇게 가진 것도 잃고 또 자기한테 얽매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몸이 약해지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우려도 갖고 해가지고 그 이제 문자로도 오고 이제 어쩌다가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고생을 시켰구나.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고. 빨리 나와가지고 당신한테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자도 오고 그랬습니다. 사실 오고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효진이 그냥 이쁘게 잘 자라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도 오고 또 보고 싶다 그러고 가끔 그랬죠. 내가.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마음이 짠하실 텐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이렇게 저희한테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히려 좀 담담해지는 것 같네요. 제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소중한 이야기 어렵게 꺼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간병을 하는 것, 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정말 그걸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례들도 좀 많다 그래요. 장 변호사님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참 이 간병이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이 2012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서울에 그 73세 노인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할머니가 네. 할아버지가 78세신데 2년간 간병을 하셨어요. 치매에 걸린 부인을. 그러다가 이제 하다 못 참겠다 하셨는지 부인을 살해하셨어요. 돌아가시게 하셔서 이분이 이제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요. 살인죄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좀 논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2년이나 간병을 했었던 남편이고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또 부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드린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존엄사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재판부는 이 할아버지한테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치매에 걸릴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이런 사례에 본보기, 그래서 재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렇게 엄히 처벌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수발하다 살해한 남편에 대해서 감형이 결정됐습니다. 치매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피의자가 죄를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원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약간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말이 자꾸 나오는 게 이거 꽂고 있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내 패스포트에다가 딱 써서 넣어놓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목줄에 끼는 거 하지 마라. 그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짐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근데 인간이 지금- 그 지경에 가면은 그 지경에 있으면 다 살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이렇게 딱 가르고 여기 입에 다 뭐 세 줄로 꽂고 난리가 나서 딱 깨어나는데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갔구나. 갔다. 그럼 나 손가락을 불러서 남편을 부르고 싶은데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없어요. 그게 막 어떻게 움직이는데 손가락 움직여. 막 손을 냈더니 간호사분이 이렇게 오셔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막 손가락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걸 했어요.
그 이게 뭐예요? 자꾸 이거 말도 못하고. 아, 남편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막 미루니까 들어오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다고 그랬더니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막 꽂고 막 이게 인간이 아니거든. 뭐 다 기계로 막 이렇게 놓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고. 이거 하도 이걸 이러니까 들여보냈어요. 우리 남편이 와갖고 울어요. 날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다고. 이러니까 지켜줄 거야. 그런데 아, 이게 부부구나. 그럼. 그래, 당신이 이러니까 나는 나 빨리 일어나야지. 그때 이후로 내가 남편이 조금 꼴보기 싫어도 잘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나를 그때 내 힘을 차리게 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기운을 돋게 하더라고. 그럼 냉정한 거 같지만 언젠가는 우린 다 혼자예요. 우리 가는 것도 혼자 간다고. 제가 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가 이런 시거든요.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 나이에 굴복하듯이 생의 모든 과정과 지혜와 깨달음도 그때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영원하진 않으리. 삶이 우리는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슬퍼하지 않고 그 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별과 재출발을 각오해야만 한다. 내가 그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외우면서 다녀요. 야, 성우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